예,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빅텐트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새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출범했는데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의원 모시고 3지대 통합을 비롯한 향후 계획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출범식 언론들이 많이 보도했습니다만은 예. 못다한 상황 말씀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어제 저희가 탈당 이후에 예. 창당 계획을 발표하고 3일 만에 실어진 창당 발기인데라서 많이 홍보도 못하고 알리지 못하고 했는데 이낙연 대표님이나 이준석 대표님, 양양자, 금태섭 예. 대표님들, 하여간 각 당의 많은 대표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정치판이 한번 불판 뒤집듯이 한번 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열망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렇군요. 거기 참석한 분도 그렇고 예. 또 그 각 정당의 지금 새로운 신당에 대한 도전들도 이게 민심에 그런 요구가 없다면 이 총선 앞두고 이렇게 많이 부글부글 하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반드시 그 민심을 받들어서 뭔가 좀 일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제 분위기는 굉장히 희망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정치의 패단에 국민들의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래대연합뿐 아니라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도 3지대 띄우게 나섰죠. 그런데 시작부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 발언 듣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산을 서로 높게 인정하고 그렇게 모아진 힘으로 우리는 싸워가야 합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큰 집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각지의 특산품들이 모여서 구성한 이 비빔밥을 즐길 수 있는 날, 그날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완성된 날이라 생각합니다. 예, 조금 춥더라도 텐트부터 크게 치자는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과 텐트보다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그냥 들어도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건 용어상의 차이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빅텐트라는 말을 크게 보면 이제 임시 가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제 텐트라는 말을 이제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선거에서 우리가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다른 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한번 뭉쳐라. 다 같이 크게 통합해라. 이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합이라는 면에서 보면 두 분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통합을 할 때 단순히 선거용 통합만 할 것이냐 아니면 선거 이후에 통합을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단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예. 저는 이낙연 대표님도 그냥 선거용으로 잠깐 가설 그 텐트 쳐놓고 선거 끝나면 헤어지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단지 빅텐트라는 말이 대통합이라는 말로 그동안에 쓰여져 왔기 때문에 예. 쓴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명료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런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저는 다 공감하고 있다. 그건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도 같은 입장이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대통합을 이룬다면 선거용 대통합이 아니고 선거용 빅텐트가 아니고 예.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 이 기득권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정치 개혁을 위한 대통합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목표와 어떤 이후에 꿈, 희망 이런 것들을 좀 굳건하게 가져가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 점에서 저는 생각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출범식에 앞서서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만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 사람이 비슷한 색깔의 넥타이도 매고 나름 좀 통합의 의지는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사 제목들 보면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론의 차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팩트는요 동상이몽이 아니고 동몽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상의 동몽이다. 우리 서로 지금 앉아있는 데는 달라요. 지금 있는 데는 다른데 꿈은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 정치 타파라고 하는 거를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추운데 거리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온 이유는 각각 결단을 한 건데 네. 이 결단은 이 기득권 정치 타파 저희는 탈당하면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정말 양심상 이 기득권 정치에게 숨죽이면서 끌려가는 거 다음 공천을 위해서 다음 당선을 위해서 이거 못하겠다 더 이상. 사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그 마음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이 기득권 정치 타파를 하고 정치를 좀 바꿔서 예. 정말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만 바꾸고 권력만 바꾸고 뭐 의석수만 바꾸고 이런 정치는 아니고 정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바꿔보자. 이 꿈은 좀 똑같은 꿈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런 험난한 길 또는 어려운 선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이준석 대표도 만약에 국민의힘 안에 있었다. 그럼 선대위원장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선대위원장 맡아서 뭐 자기 뭐 뺏지 않아는 어떻게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식구들 몇 명은 아마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낙연 대표도 뭐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하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조건을 걸어서 야, 내 식구 좀 챙겨줘라. 그러면 내가 같이 주겠다. 그럼 몇 명 그거 챙기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뭐 쓴소리하고 문제 제기할 때 야, 이렇게 하면 공천 못 받는다. 다음 당선 못 된다. 그거 알고 1년 동안 해온 겁니다. 예. 다 생각은 이 정치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 우리가 해오던 말, 이거하고 달라지는 거여서 저는 꿈은 이 정치 바꿔서 정치 개혁하는 거, 이 꿈은 똑같다. 그런데 약간 뭐 이준석 대표는 약간 보수 쪽에서 이제 출발했고, 예. 이낙연 대표는 우리 민주당에서 출발했고, 또 저희는 또 이낙연 대표하고 다르게 또 개인적인 그런 뭐 대선이라든가 뭐 자기 정치 세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개인적으로 뭐 바른 말을 하다 보니까 같이 뭉치게 된 서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의 이상. 지금 있는 침대는 다릅니다. 하지만 꿈은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같은 꿈을 꾸고 계시니까 어쨌든 합치긴 하셔야 되는데 네. 일단은 좀 가장 쉽게 거론되는 이낙연 전 대표 측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낙연 신당과 이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논의해야 될 지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예. 이낙연 대표 쪽하고 먼저 합친다, 뭐 이준석 대표가 먼저 합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요. 그렇다면 이낙연 신당하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시간이 이낙연 없어서. 전 대표하고도 아직 같이 통합을 못 하셨잖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탈당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또 피습을 당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정이 좀 이제 달라져서 예. 이제는 이제 탈당 이후에 창당 일정을 여유 있게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각자 이제 조율되지 않은 채로 그냥 창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또 우리 미래대화랑 같이 창당을 아마 진행할 겁니다. 그럼 일단 이낙연 신당 측과 좀 이견이 있는 지점은 어떤 지점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견은 맞춰야 없어요. 되는 지점이 없어요? 이견은 없는데 예, 예. 단지 창당 일정을 우리가 조율을 해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논의를 하고 창당을 하면 이게 시간을 못 맞춰요, 설 전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역할론이라든가 뭐 대선 후보로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까지 해서 약간의 이견이 전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오보입니다. 100% 예. 오보고요. 저희가 지금 탈당한 지 이게 언론도 좀 너무해요, 사실은. 아니 탈당한 지 이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의했냐 이걸 물어봐요. 사실 탈당 전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탈당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지금 한 3일 됐어요, 얘기 시작한 지가. 그래서 일단은 불러가면서 얘기를 하자. 그런데 지금은 저희 과제는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우리 미래대표나 같이 한꺼번에 이제 그 한번 힘을 합치는 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일단 A안입니다. 그렇죠. 이게 A안이고 예,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 논의를 하는 거에 이 3자가 다 같이 뜻을 모으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신당 창당 시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이준석 신당 선호도가 신당 중에서는 좀 높게 나온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전화 면접으로 한 것입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거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요. 맨날 여론조사 나오면 딱 그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모릅니다. 좀 민심을 잘 모르게 되고요. 신당 관련 여론조사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낙연 대표 신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신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차이는 뭐냐? 처음에 왜 이낙연 대표 신당이 많이 나왔냐? 이낙연 대표가 더 유명하거나 뭔가 무게가 있잖아요. 총리였고 여당 대표도 했으니까 저 사람은 좀 뭔가 할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기대심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좀 더 많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와가지고 신당 만들면서 뭔가 약간 신당 드라이브를 쭉 걸면서 예. 여러 가지 뭐 계획도 발표하고 또 메시지를 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가 보니까 뭐 패기도 있고 젊은 사람이 뭔가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지지가 좀 결집되는 면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당 통합비대위라든가 민주당 혁신 이거 얘기를 하느라고 예. 사실상 이제 신당 활동을 좀 중단한 상태였죠. 뭐 그런 상태가 지나면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상태인데 저는 여기서 뭐 몇 퍼센트 3, 4%가 많이 나오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 결과는 뭐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여론조사마다 예. 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조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관심을 좀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고 예. 중요한 것은 저거보다 더 큰 거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국민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번 총선에서 예. 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3파전 만들어야 된다. 다 합쳐야 된다.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예. 아마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을 텐데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어느 정당이 높고 낮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로 모아져서 국민들, 민심에 맞는 그런 3파전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제일 그럼 이슈라고 앞서 이제 이준석 신당까지 합쳐야 그것이 A안이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게 되면 그 흐름으로 좀 누군가가 좀 세게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주도권은 없고요. 예. 그 주도권은 민심이 쥐고 있는 겁니다. 민심이 글로 흐르면 다 가요. 따라가게 돼 있다. 예.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미래대연합이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내에서 예. 개인적으로 뭐 바른 소리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어서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뭐 대권 욕심이 있거나 무슨 당권을 갖겠다거나 뭐 심지어는 다음 당선에 대해서 저희는 백의종군할 각오가 다 돼 있는 사람들. 일단 명분을 올려놓고 제일 그 주도해서 끌고 갈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생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틀을 만들어 보자. 예. 또 레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저희가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한 건데 저는 이 문제를 이제 결정짓는 관건은 예. 뭐 미래대연합이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또는 뭐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가 주도해서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도는 민심이 하는 민심이다. 건데 이렇게 보면 돼요. 민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이 합쳐서 이 기득권 정치, 양당 정치 좀 이거 좀 이번에 좀 바꿔봐라. 이게 첫 번째 민심이에요. 예. 자,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한테 당신이 좀 해봐라. 이런 민심이 하나 있어요. 이낙연 대표한테 당신이 해봐라. 이런 민심이 있어요. 예. 근데 요 양자의 민심, 이 사람들한테는 야,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뭐 너 이낙연 대표하고 또는 호남하고 또는 민주당하고 같이 하냐? 이거는 좀 문제인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낙연 대표도 뭐 이준석하고 같이 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준석하고 같이 하냐? 이렇게 서로 갈라지는 민심이 있어요. 이 민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로 합쳐서 예. 길거리 타파하라. 이렇게 뭉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준석 대표가 저 친구가 내가 알던 이준석이 아니었네. 이낙연 대표가 내가 알던 그 민주당 그 뭐 호남 뭐 그 이낙연이 아니었네. 이런 변화의 과정들이 양쪽의 이 지지자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 예. 속에서 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예. 이준석 신당까지 합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셨고,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소극적인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모두가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그건 시간도 좀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일단은 그래서 기호 3번을 받으려면 일단 현역 의원 7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 7명 정도는 그 이낙연 전 대표 측 내지는 민주당에서 추가로 좀 올 분들까지만 하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좀 달성한 것이 아닌가요? 그거는 예. 이제 일단은 예. 그 현역 의원들 숫자는 저는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기호 3번이 문제가 아니고 기호 3번이 됐던 기호 예. 2번이 됐던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그 과정에서 예. 이낙연 대표나 저희 미래대연합이나 이준석 대표나 각자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과제가.
뭐냐? 예. 쟤네들이 민주당에 있다가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하던 사람들이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비전을 보여줘요. 당을 만들려면 당신들 왜 나왔는데? 왜 민주당 나와서 어떤 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다음에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나왔다. 그러면 국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내가 윤석열 대통령 미워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러면 나이도 어린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한계가 있잖아요. 문제는 과거의 이준석, 과거의 김종민, 과거의 이낙연이 아니라 예. 과연 새로운 당으로서 미래를 어떻게 제시하고 설계할 거냐, 어떻게 내놓을 거냐, 무슨 대안을 내놓을 거냐, 예.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각 이 세 팀이 잘 해야 돼요. 예. 이게 되면 저는 하나로 합쳐지는데 예. 보수 진보 떠나서 야 방향이 비슷하다. 그 정도면 합쳐도 되겠다. 이런 민심이 형성되면 저는 성사될 거라고 봅니다. 재활용 텐트가 될 거라는 우려 내지는 비판을 좀 상쇄할 만한 뭔가를 좀 각 세력들이 다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게 말씀이신 거죠? 안 생기면 예. 재활용 텐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걸 내놓기 위해서 온 거고 충분히 새로운 거를 내놔서 예. 함께 할 수 있는 좀 공감대나 기반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번만큼은 우리도 다를 겁니다라고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그런 어떤 비전 내지는 뭐 염두에 두고 계신 확실한 지향점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위기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우리가 IMF 위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금융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예. 지금 이 양극화,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그다음에 미국 중국의 충돌,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AI 플랫폼을 통해서 일자리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최근 해방 이후에 겪어본 어떤 위기보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봐요. 심지어는 한국 전쟁 이후에 최대의 위기가 예. 될 거다. 그런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의 위기가 더 큰 위기 아닙니까? 누구나 보기에도 저 사람 믿고는 내가 안심을 못하겠다. 윤석열 정치, 이재명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금 이미 결론이야 이게. 자, 이 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모아야 돼요. 예. 그래서 대연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 협력을 해내는 이 능력 예. 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나름대로의 신념 예. 혹은 소신 이 점에서는 그러니까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밀어내고 내가 해보겠다 이런 독선 독주가 아니고 정말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손잡고 가겠다. 예. 이 협력과 이 연합의 이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 미래대연합이 저는 준비가 돼 있고 정말 다른 정치를 보여줄 거다. 알겠습니다. 예. 거대 양당과 뭐 비전 경쟁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미래대연합 의원과 신당과 삼지대 연합 구상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